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36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증시는 주식시장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금리도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약간 변화를 확인하긴 했죠. 증시가 둥근 천장형 혹은 이제 금리가 둥근 바닥형, 뭐 달러는 쌍바닥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뭐 약하게 확인하고 있는 게 지난주였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요. 야, 이제 이게 끝날 수 있나? 어떤 기존에 지루하던 몇 주간의 시세가 이게 끝날 것인가? 라는 기대감 혹은 우려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위험 관리다 라는 겁니다. 예, 지금 각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주식시장이 둥근 천장형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방을 꿈꾸시는 분들은 미리 막 하방으로 막 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 나는 또 주식을 사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또 이런 자리에서 막 야 조정이 나온다 이러면서 어떤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막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지금 이런 거를 해서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일단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물론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죠. 눌림시 매수가 맞죠. 지난 몇 달, 지난 한 달간 강력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려고 하거나 조금 떨어진 거는 이건 뭐예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하락해서는 의미 있는 메리트는 아닌데요. 뭐 최소한 푹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와야 의미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충분히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맞긴 맞단 말이에요. 그게 정석이란 말이죠. 눌림시 매수가 지금 맞는 관점이긴 한데 정석이긴 한데, 근데 넘어갔냐 이거예요. 안 넘어갔단 말입니다. 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이제 이 된소리를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상방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뭐 드리는 데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자리들의 그 일부 중요한 자리에 내려와 있는 자산들은 매수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아니면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래 먼저 넘어가면 이야기하자라고요. 넘어가면. 증시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게, 이게 아래쪽으로 붕괴가 됐냐고요. 아래쪽으로 붕괴 안 됐어요. 저항은 누적시켜서 아래쪽으로 꺾일 것 같고, 하지만 아직 지지는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진입도 뭐하고 위쪽으로 뭐 그것도 뭐하고,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뭐 계속해서 미국 증시 꼭 시점을 잡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이제 확 빠질 수 있다는 이런 투기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해봤던 거고, 어쨌든 지금은 조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다시 물론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거나 또 막 급등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급등했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또 뭐 해볼 수도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또, 근데 일단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변동성이 또 전반적으로 다 죽어 있죠. 지금은 또 시장이 차분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래저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조용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쐐기형, 이런 패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 좀 주의해야 되긴 한다고요. 이런 모습의 끝에서 슈팅이, 속임수가 자주 나옵니다. 위쪽으로 확 올랐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확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속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맞긴 맞는데, 여전히 채권 시장의 변동성, 증시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게 높은 수준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최근 몇 주간은 또 이렇게 좁은 쐐기형, 어떤 삼각 수렴형, 어떤 쐐기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이 위아래로 또 터져 나오자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인 건 맞습니다. 어설프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뭐 물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큰 돈을 까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이 쐐기형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움직이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쐐기형으로 이렇게 답답한 모습만 보일 거냐. 분명히 조만간 이제 뭔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때이긴 하다고요. 그죠? 이번 주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좀 훅 꺾이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쐐기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우리가 피곤하게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고생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예요. 지금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좀 계속해서 밤에 좀 늦게 자가면서 좀 고민을 해볼 때입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 기술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은 뭐가 있냐면은 주로 주 후반에 있긴 한데 물론 이런 뭐 각종 채권 입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이번 주에 생각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있다면은 주 후반에 좀 몰려 있습니다. 쭉쭉쭉쭉 내려봐서 수요일 밤쯤에 미국 GDP 발표가 있고 그리고 저기 GDP 발표되면서 뭐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뭐 소비, 뭐 스펜딩, 뭐 소비 지출 이런 데이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에 유로존 CPI와 미국 물가지표, 미국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되니까 이 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뭐 엔비디아 실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저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예고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 후반에 저기 수요일, 목요일 뭐 이때쯤에 좀 열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증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둥근 청장형도 조금 모양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안 좋은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기존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재료만 나왔다면은 지난주쯤부터는 뭔가 뭐 안 좋은 재료, 안 좋은 반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뭐 예상치를 뭐 넘어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엔비디아 결국 주식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이런 점들도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좀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게 나온 것도 있는 거고 우호적이지 않게 나온 것도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저기 기억이 나는 게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독일에서 나온 그거죠. 그런 거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슬슬 시장에 안 좋은 재료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둥근 천장형 가능성 이런 걸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난주에는 좀 가볍게 저도 이렇게 막 기사가 이렇게 막 제대로 나오질 않아서 저도 텔레그램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뭐 독일 재무장관이 뭐라 했다더라 그거 메시지만 받아가지고 그냥 자세히 이야기 못 드렸는데 뉴스가 이제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띄는 악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재료만 나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재료들이 또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건 아닌데 서서히 조금씩 이거 수상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그 뭐 느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분위기가 조금씩은 전환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보면요. 독일 예산 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이 연합뉴스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뭐 요거다. 독일 정부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부채 제동 장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조금 더 부채를 낼 거다. 조금 더 어떤 채권 발행을 더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역할을 했다고요. 이게 분명히 지금까지 나왔던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죠.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던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금 좀 틀어내는 그런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이제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쌓여서 또 방향도 또 전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에 어떤 사람도 또 한마디 했다라고 하죠. 아니구나. 재무장관, 독일 재무장관이 그저 한마디 했다라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또 그리고 그 유로존에서 금리를 장기간 높게 가져갈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진 것도 유로존 국채 상승률
유로존 국채 상승률 상승을 뒷받침했다라고 이렇게 써있죠. 뭐 분데스방크 총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좀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을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건 없다. 아직까지 금리가 이 결정적인 저항을 돌파한 차에서 막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온 뒤로 또 그리고 요것도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관련한 것도 좀 금리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소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신기록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미국 소비가 생각보다 튼튼하네. 미국 소비가 튼튼하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없지라는 그런 인상.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으면 인플레도 잡을 수 없지라는 그런 인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재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의 상승 탄력도 좀 둔화가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슬슬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은 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증시가 이렇게 위쪽으로 확 변동성을 준다, 그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번 또 이번 주에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딘가 이제 확실히 증시가 붕괴시키고 나서 뭐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고, 일단 뭐 잘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구나. 이 정도만 느끼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기대감은 안 된다. 그죠? 지금 이게 뭘 봐도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수박 겉핥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나, 세계 증시 흐름 겉핥기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국, 일본이 하락 마감했네요. 오늘 한국 증시도 뭐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근데 일단 뭐 다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증시부터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둥그스름한 어떤 그 정석적인 둥근 천장형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딘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거예요. 다들 나 힘 좋아 라고 하면서 힘 자랑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너 2주째 여기 있지 않냐, 힘 다 어디 갔냐 의심해 볼 만한 자리인데 근거는 없다고요.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뭐 위를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되겠죠. 중국 증시 보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그래도 달라요. 그죠? 중국 증시는 일단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오늘 붕괴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뭔가 이건 이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 나왔죠. 물론 그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걸 검토한다라고 했어요. 중국 건설회사들에 대해서 무담보 대출을 해준다라는 소식이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시행된 건 아니라고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호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랫꼬리가 일단 좀 길게 달리기도 했고,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기 때문에 이게 일단 분명히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는 있지만, 근거가 좀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 건 맞는데 불이 좀 깜빡한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어떤 뭔가 보여주긴 보여준 거예요. 신호등에 불이 일단 약하지만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일단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다. 중국 증시는요. 근데 중국 혼자 불 들어와 있으면 조금 좀 의미가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불이 들어왔구나. 뭐 그런 거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 뭐 이런 것들도 좀 볼까요? 보시면 위안화 환율도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더 이상은 일단 안 빠지고 있고, 여기서 하반 경직성 일주일째 만들어내고 있고요. 엔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엔화도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네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서 저항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 일단 요렇게 죽을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 또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박스권 가운데 있는 거는 할 말이 일단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다. 쭉 좀 대충 살펴봤고요.
그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쌍바닥 오늘 밤에 테스트하는 뭐 그런 날이죠.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오늘 무슨 의지가 있으면 양봉 달고 이렇게 오늘 밤에 뭐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지력은 없는데 쌍바닥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쌍바닥 가능성을 보여주자면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나올 거면은 쌍바닥 만들고 여기가 의미 있는 바닥이고 할 거면은 오늘 밤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네요. 지금 움직임은 별 의미 없고요. 다른 거 환율들 좀 쭉 봅시다. N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중요한 자리를 넘어갈랑 말랑 하다 못 넘어갔네요. 예, 근데 사실상 돌파 안착할 것 같습니다. 고점은 살짝 높였는데요. 완전히 안착하면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재밌죠? 만약에 세계가 정말 세계 증시가 좋고 앞으로 경제가 희망적일 것이라면은 제 생각엔 계속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화 어떤 강세가 나타나 주는 게 어떤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니죠. 원화 강세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원화 약세로 가려고 그러고 있죠. 예. 얘도 아직까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얘도 그죠. 넘어가야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넘어가는구나.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위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지. 아직은 결과적으로 어떤 답답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환의 가능성 보이긴 하고 있죠. 예.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통화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위안 원 환율 이런 것도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압력 받고 있고 이런 모습이다. 참고적으로 쭉 봤습니다.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어떤 삼각 수렴형 중에서 어떤 쐐기형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인데 사실상 이제 이 저항을 다 돌파한 차겠고 레벨업 됐다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요. 독일 증시는요. 근데 아직도 이 영향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레벨업 된 게 맞긴 맞는데 이게 의미 있는 레벨업이라고 보기에는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든 되돌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쭉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딱히 뭐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있죠.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나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만 그냥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될 거고 위쪽으로 갈 거면 어딘가를 돌파 한착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번 여기 11월 6일 급등한 이후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못 가고 있다. 중요한 점입니다. 코스닥도 뭐 조심스럽게 저항이 누적되고 있지만 저항이 누적되고 있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인 건 맞으나 참 뭐라고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뭐 시간이나 잘 보내고 위험 관리나 잘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친구들은 약했으니 코스닥 빠진 거 맞고요. 삼성전자는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박스권 안에서 버티고 있으니 특별히 하이닉스는 할 말 없고, 삼성전자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긴 붕괴시켰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빠지면 눌림시 매수가 사실 맞긴 맞죠. 물론 눌림시 매수 언제 해야 되냐, 양봉 등장하고 나서 해라 이건데 양봉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양봉이 등장하면 이제 눌림시 매수라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아니죠.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켰지만 그래봐야 일단 눌림시 매수로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정석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은 뭐가 좀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겠습니다. 뭐라 더 이상 뭐 드릴 이야기도 없고요. 하여튼 잘 지켜볼 거예요. 분명히 금리라든가 오늘 밤에도 금리라든가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언제든지 뭐 난리법석을 좀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계속해서 좀 보긴 볼 겁니다.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좀 노려보긴 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냥 단타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금리는 좀 단타로 접근할 생각이 있고, 나스닥은 아시다시피 중장기로 하방 쪽으로 좀 접근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매일 밤 열심히 좀 지켜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증시 지금 보시면 살살살살 꺾이고 있긴 한데 둥근 천정형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뭐 추격할 만큼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